입니다. 신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은 이런 거예요. 확률이 0이 아닌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스님이 고등학생 한 명을 가르치는데 그걸 대한민국으로 생각하면은 고등학생들이 엄청나게 많잖아. 근데 군포시에 있는 학생을 한 명 가르쳤다고 할 때 그때 예를 들어서 혜인이를 가르칠 확률이라고 하면은 확률이 그 대한민국 전체로 보는 것보다 훨씬 작아지겠지.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건을 줄이는 거야. 일반적으로 저 사건 A는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확률 통계 파트에서 전체 표본 공간과 사건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전체 표본 공간 안에 부분 집합인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요거 색칠하지 마세요. 사건 A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조건 확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이 그림에서 사건 A가 일어날 수도 있었고 안 일어날 수도 있었는데 이미 일어났다며 그러니까 저 노란 색깔 바깥쪽 세상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다시 뭐가 일어날 확률?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럼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가지야.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일어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 B도 어디서만 생각하는 거냐면 사건 A가 이미 일어났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사건 A가 일어났다고 하는 조건을 주는 거니까 그걸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거고, 그걸 어떻게 쓸 거냐면 P, B바 A라고 쓸 건데, 자 보세요. P가 뭐죠? 확률이죠. 확률인데 누구의 확률이냐면 B의 확률입니다. 근데 어떤 B냐면, 자 옛날에 우리 집합할 때 어떻게 썼었냐면 집합 A는 모임이야. 누구의 모임이냐면 스몰 x들의 모임인데 그 스몰 x가 어떤 스몰 x인지 바 이후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조건을 줬었잖아. 수학에서 바는 항상 뭘 주는 거야? 조건 주는 거예요. 그래서 P, B바 A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인데 이 뒤쪽에 있는 바 A라고 하는 조건 안에서, 바 A라고 하는 조건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조건 안에서.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요 동그라미 안에서 사건 B도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P, B바 A는, 자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특정 사건의 원소의 개수로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항상 전체 원소의 개수가 NS였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미 전체가 뭐로 줄어들어 버렸냐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로 줄어들어 버렸잖아. 그래서 분모가 뭐가 되는 거냐면 NA가 되는 거야. 오케이? 전체가 NA인 거죠. 그 다음에 그 특정 사건 B라고 하는 녀석은 N 비교 A 교집합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아는 그런 확률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분모 분자를 NS로 나눠줍니다. 그러면 NS분의 NA, NS분의 NA 교비. 그래서 분모에 있는 NS분의 NA가 PA고 그 다음에 NS분의 NA 교비가 뭐가 되는 거냐면 PA 교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매품으로 이런 것도 있어요. PA 바 B도 있습니다. 해석해보자. PA 바 B 확률이야. 누구의 확률? A의 확률이죠. 어떤 A? 바비한 A죠. 바비가 뭐야?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오케이? 그래서 사건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고, 그러면 전체 표본 공간이 뭐로 줄어드는 거냐면 B가 일어나야 되는 거니까 NB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 확률이 PB분의 PA 교집합 B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확률의 곱셈 정리는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조건부 확률만 잘 알고 있으면 되거든. 자 보세요. PA 교집합 B는 PA에다가 이거 첫 번째 있는 요식이요. 양변에다 뭘 갖다 곱하면 돼? 여기 요 PA 갖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PA에다가 PB바 A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거다. 또는 두 번째 있는 식을 이용을 하면 PA 교집합 B는 양변에 PB를 갖다 곱하면 PA바
B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오케이. 네. 그게 조건부 확률의 곱셈 정리. 1번 당첨 복권 2장을 포함하여 5장의 복권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갑과 을이 차례대로 복권을 한 장씩 임의로 뽑는다 하자. 당첨된 사람이 한 명일 때가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을 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그 PA바 B도 보면은 분모에다 PB를 두면서 전체 표본 공간을 이미 사건 B가 일어났다로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모에 뭐가 와야 되는 거냐면 이미 한 사람만 당첨된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사람만 당첨되는 건 갑이 뽑고 을이 꽝이 되거나 아니면 갑이 꽝이 되고 을이 당첨되거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맞습니까?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을일 확률인 거니까 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는 갑은 안 되고 을이 당첨된 확률을 분자에다 올려놓고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체 복권은 5장, 당첨 복권 2장, 갑과 을이 차례대로 한 장씩 뽑고 뽑은 복권은 다시 안 집어넣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얘기했었던 갑이 뽑고 을이 못 뽑는 건 5분의 2의 확률로 갑이 당첨 복권을 뽑았고 그 당첨 복권은 버리고 남은 4장 중에서 하필 꽝을 골라버려서 4분의 3의 확률로 을이 꽝을 뽑던지 또는 더하기 갑이 5분의 3의 확률로 꽝 복권을 뽑고 남은 4장 중에서 이번에 4분의 2의 확률로 을이 당첨 복권을 뽑은 것 분에 다시 뭐가 올라오는 거냐면 두 번째 계산했었던 5분의 3 곱하기 4분의 2가 올라오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조건부 확률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그게 1번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을 뭐로 바꾸는 거다? 특정 사건으로 바꾸는 겁니다. 오케이? 2번. 자, PB바 A가 나와 있는데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자고? 확률이야. 누구의 확률? B의 확률이야. 어떤 B? 바 A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분모가 PA, 분자가 P, 비교 A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리해 보시면 P 비교 A는 0.7에다가 PA를 갖다 곱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0.7에다가 0.9를 갖다 곱하니까 9, 7에 63, 0.63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공식이 되겠죠? 원래는 아마 그 확률의 곱셈 정리를 이용하길 원했었던 것 같지만 조건부 확률의 식에다 그대로 갖다 집어넣어도 전혀 문제없이 계산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다음에 독립종속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6번 문제를 읽어봅시다. 어느 학급에서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의 5분의 3,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여학생은 7분의 3. 학급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일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 반의 애들을 35명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35라고 하는 근본 없는 숫자는 어디서 튀어나왔냐면 저 5하고 7에서 나왔습니다. 5, 7에 35. 자, 그래서 지금 우리 반에는 어떤 학급에는 남자도 있을 거고 여자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피아노 배워본 애들도 있고 피아노 배워보지 못한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35명 중에 5분의 3, 21명은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있대요. 그 다음에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있는 여학생은 7분의 3이랍니다. 전체. 그래서 몇 명이 되는 거냐면 35에다가 7분의 3을 갖다 곱하면 15명. 그러면은 6명의 남학생은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있는 애들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그리고 피아노 배워본 적 없는 애들이 14명이 있을 거야. 그 14명 중에 남자가 몇 명이고 여자가 몇 명인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그런데 내가 이 학급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거든? 근데 이미 얘가 피아노를 배운 적이 있는 학생일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 14명의 성별은 이제 관심이 없는 거지. 그래서 이미 저 21명 중 그 사람이 뭐일 확률? 여학생일 확률을 물어보는 거니까 21분의 15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사람 숫자로 나오면 이렇게 테이블 만들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운이 안 좋으면 막 3분의 2명 이런 게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가지는 없고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 숫자들만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근데 테이블을 만들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만들 수 없는 경우도 있어서 사람 숫자가 아닌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확률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7번이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A 주머니에는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B 주머니는 흰 공 2개, 검은 공 하나. A 주머니에서 흰 공과 A, B 주머니에서 각각 공을 하나씩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 그랬는데 사실 흰 공이 B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은 뭐냐면 A 주머니에서 나온 거, B 주머니에서 나온 거를 저렇게 순서상으로 표현을 해봤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는 건 화이트, 블랙이 나왔거나 블랙, 화이트가 나온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앞에 건 뭐냐면 A가 화이트, B가 블랙. 두 번째 건 A가 블랙, B가 화이트. 블랙이랑 B가 겹쳐서 미안하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케이스가 공을 하나씩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를 끄집어낸 상황인데 알고 보니까 화이트가 어디서? B 주머니에서. 요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 위로 다시 올리는 거지. 여기에 B, W. 그게 조건 확률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A에서 화이트 나올 확률 2분의 1, B에서 블랙 나올 확률 3분의 1, 또는 A에서 블랙 나올 확률 2분의 1, B에서 화이트 나올 확률 3분의 2. 그랬는데 위쪽에 다시 얼마가 오는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2가 와서 계산해서 결론을 내려주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8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PA는 0.5, PA여 교 B여는 0.3, PB바 A는 0.6. 자, 얘는 A여 교 B여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죠. 맞습니까? 확률에서는 뭐 A 합사건 B의 여사건이다라고 읽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PA바 B여가 A 합 B여가 지금 0.3이라는 거는 PA 합 B가 얼마가 된다는 이야기냐면 0.7이 된다는 이야기고, PA 합 B는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PA하고 PB를 갖다 더하고 그 다음에 PA 교 B를 갖다 빼는 걸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PB바 A는 분모에는 PA, 분자에는 P, A 교집합 B, B 교집합 A. 둘 다 상관없으니까. 이게 얼마라고 얘기했냐면 0.6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PA 교 B는 0.6 곱하기 PA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는 0.6 PA니까 0.4 곱하기 PA 더하기 PB. 그러면 0.4 PA 더하기 PB가 0.7이니까 PA가 0.5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PB 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PA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0.5 갖다 집어넣으면 PA 교 B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PA바 B는 분모 PB, 분자는 PA 교 B. 이용해서 계산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의 어떤 식들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9번. 어느 편의점에서 손님이 컵라면 구매할 확률 4분의 1, 컵라면 구매한 손님이 삼각김밥을 구매할 확률은 3분의 1.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모두 구매할 확률 4분의 1의 확률로 컵라면 사고 3분의 1의 확률로 삼각김밥도 사고. 저거 사실은 확률의 곱셈 정리거든요. 근데 식 복잡하게 말 안 해도 이해되죠? 두 개 갖다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 어느 전화 설문조사에 응할 확률은 남자가 0.3, 여자가 0.4라고 한다. 남자 2명과 여자 3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에 전화 설문조사를 할 때
임의로 한 명이 전화를 받았는데 설문조사에 응할 확률은 남자 둘, 여자 셋, 그러니까 5명이 일하는데 5분의 2의 확률로 남자가 받았어. 그럼 남자는 10분의 3의 확률로 조사에 응해줄 거고, 그 다음에 5분의 3의 확률로 여자를 뽑았어. 여자가 전화를 받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10분의 4의 확률로 전화를 받겠죠. 맞습니까? 두 개를 갖다 더해서 계산하면 끝. 오케이? 그래서 분명 조건부 확률, 확률의 곱셈 정리 개념은 있는데 그냥 그 상식적인 선안에서 계산을 해도 되는 문제들이 곱셈 정리에서는 꽤나 많이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11번 안 해도 되고요. 12번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3번. 당뇨병 진단 시약이 당뇨병에 걸린 사람을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0.99, 당뇨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을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진단할 확률이 0.95라고 한다. 당뇨병에 걸린 사람 200명과 걸리지 않은 사람 800명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해서 진단 시약을 사용했더니 당뇨병에 걸렸다고 진단했을 때, 근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당뇨병에 걸리지 않았을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뭐냐면, 자, 전체 몇 명이냐면 1000명을 조사하는 거죠. 1000명 중에서 한 명을 택할 거야. 그래서 1000분의 200, 그러니까 10분의 2의 확률로 당뇨에 걸린 사람을 뽑았고, 그 사람한테 이 당뇨병 진단 시약을 가져다 쓰면 0.99의 확률로, 그러니까 100분의 99의 확률로 당뇨병에 걸렸다라고 진단을 했을 거야. 근데 만약에 1000분의 800의 확률로 당뇨에 안 걸린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지금 당뇨에 안 걸린 사람을 당뇨에 안 걸렸다고 진단할 확률이 0.95라는 건 0.05의 확률로는 당뇨에 걸렸다고 진단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오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잖아. 그래서 그 확률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100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당뇨에 안 걸린 사람일 확률은 1000분의 800에 100분의 5를 갖다 곱해서 운 나쁘게 당뇨로 진단받았었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해될까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개념이었다. 조건부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을 특정 사건으로 줄여서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분수꼴로 계산을 할 때는 분모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 분자에 원하는 사건 이렇게 올려놓고 계산하면 된다 라고 설명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